우제 동양학 경영학술연구소 이명료입니다. 오늘은 명리학 퀘스천 2부 파트 2 변화하는 명운의 핵심 논리 중에서 첫 번째 양간의 자선 순행과 음간의 우선 역행에 대한 12운성의 움직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2운성을 얘기하려고 그러면은 12지지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 해를 이야기를 한 것이 되겠습니다. 사주는 천간은 공간성이요, 지지는 시간성이라는 얘기를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주에 천간이 있는데 그 천간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는 12운성의 움직임에 따라서 그것이 흥하기도 하고 왕하기도 하고 쇠하기도 하고 사하기도 하고 생하기도 하고 그러한 과정이 바로 12운성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추나 추동 사계절이 자연순환하는 것처럼 우리가 12지지가 12개의 12운성의 순환 사이클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 순환 사이클에 맞는 그러한 자기의 명운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천간의 기운이 어떻게 생하고 왕하고 사해고 묘에 들어가는지 그거를 12개로 구분하는 것이 바로 12운성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그 써놓은 것처럼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 해 이렇게 지금 이렇게 좌에서 우로 올라가는 것을 좌선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가 되기 때문에 순행한다. 그래서 양간은 좌선 순행한다. 그래서 이렇게 정상적인 순행, 자축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 해라고 하는 그러한 사이클로 가는 것을 순행이요 좌로 올라가기 때문에 좌선한다 해서 좌선 순행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음간은 우선 역행이라고 하는 것은 우측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우선, 여기에서 해, 술, 유, 신, 미, 오, 사, 진, 묘, 인, 축, 자, 해 이렇게 역으로 가기 때문에 역행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따라서 음간은 우선 역행하고 양간은 좌선 순행한다 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양간의 그러한 좌선 순행은 인정을 하고 음간의 그 우선 역행은 인정 안 하는 그러한 그 감명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거의 별로 이렇게 의미가 없다고 하는지 모르겠으나 그렇게 처리하시는 분도 있고 또는 그냥 양음 이렇게 따지지 않냐고 그냥 병정화를 묶어가지고 가불목을 묶어서 이렇게 그냥 좌선 순행만 해서 그 사주를 감명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기의 지식과 경험에 따라서 어떤 것이 더 정확성이 있는 건지는 본인이 판단해서 감명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또는 자기 경험에 따라서 그것이 정확하냐 더 잘 맞느냐 하는 그런 과정을 본인이 겪어봐야 알겠습니다. 이 자축, 인묘, 진사, 오미술 여기에 좀 써놓은 것은 삼합이라고 하는 것은 생, 왕, 묘가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2운성은 바로 이제 우리가 포태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포태법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나 절지에서부터 태 씨앗을 맺혀서 다음에 나와가지고 태어나서 성장하고 살아가고 그 다음에 이제 살면서 자기의 모든 때도 벗고 자기가 정식 의복을 입어가면서 갖춰서 이것은 뭐 의인법이긴 합니다만 갖춰서 녹지 자기가 최고 끝에 가기 전까지의 그런 아주 좋은 그런 상황에서 최고 극한 왕지로 올라가는 그러한 과정에 있다가 왕지가 넘어가면 쇠지로 넘어가고 쇠해지는 거죠. 쇠가 할 때서 나쁘다는 게 아니고 왕한 것이 좀 수그러드는 그런 상황이고 수그러들면 병지에 들어서 병이 드는 과정과 병이 들면 그 다음에 죽는 과정 사지라고 그러죠. 사지가 되면 그 다음에 묘지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절지로 넘어가서 절지에서 무에서 유가 나오듯이 그 절지를 거친 다음에 태동하는 태를 맺는 이러한 절대양 생육대
녹, 왕쇠, 병사묘 이것을 12운성 우리가 포태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춘하추동도 4계절로 순환을 하지만 12운성은 여기에 설명드린 12가지 절대양, 생력대, 누광세, 병사, 묘의 그러한 순환 사이클로 돌아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삼합이라고 지난번에도 설명을 했지만 우리가 삼합은 생, 왕, 묘의 합이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 12운성의 생왕묘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병화를 써놓고 인, 오, 술이 병화의 생지요, 병화의 왕지요, 병화의 묘지가 돼서 인, 오, 술이라고 하는 세 글자가 모이면 삼합을 이루면서 병화가 상당히 큰 볼륨을 갖는 그러한 삼합, 화기오행의 기운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삼합이 되겠습니다. 삼합은 생왕묘의 모임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12운성에서 나오는 것이 되겠고, 이 병화라고 하는 것이 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글자를 만나게 되면 생지가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병화가 가장 극성이 되고 아주 왕할 때는 바로 오라는 글자를 만들어야 되고, 술이라는 글자를 만들면 자기의 불씨를 남기고 묘지로 들어가는 그러한 것이 바로 이 12운성의 생왕묘가 되겠습니다. 이 12운성을 뭐에 쓰는 거냐, 시간적인 어떤 사이클을 가지는데 지지지만 뭐 어디다 써요?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변화하는 그러한 핵심 논리이기 때문에 사주라고 하는 것은 이미 체가 돼서 정해져 있고, 우리가 시간적으로 어떤 변화를 주는 합형충파이라든가 12운성이라든가 이러한 것이 작용을 하고 기능을 하게 될 때에 바로 변화가 되는 것처럼 자기가 주어진, 예를 들어서 일간이 내가 임수다라고 했을 때 이 임수의 그 건강 상태라든가 내가 좋아지거나 아니면 최악의 상태로 가는 것을 12운성으로 표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임수일주가 내가 신년이 되겠죠. 월도 됩니다. 그러니까 신년이 됐을 때는 나는 생각이기 때문에 이제 좀 안 좋았던 그러한 분위기가 새로 생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온다,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 유라고 하는 것은 생욕이니까 이제는 툴툴 털고 깨끗하게 태어나서 깨끗하게 몸을 씻고 이제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욕이 되는 것이고, 술이라고 하는 글자는 이 임수에 있어서 관대, 즉 내가 의복을 갖춰서 드디어 이제 출도를 하는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나의 건강이라든가 나의 환경 조건이 좋아지는 그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해라고 하는 것은 녹지니까 더더욱이 내가 크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가 되는 것이고, 왕지라고 하는 자라고 하는 글자는 임의 왕지이기 때문에 내가 최고 좋은 조건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건강이라든가 이러한 모든 것도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축이라고 하는 글자는 쇠지기 때문에 왕했던 기운이 서서히 서울어들고, 임이라고 하는 글자가 여기 오면 인신 물론 충구되지만 임이라고 하는 글자는 여기에 사지가 되겠습니다. 사지 다음에 묘지가 되겠고, 여기에 진에는 임이라는 글자가 자기 수의 씨앗만 남겨놓고 입고가 된다고 합니다. 입고, 입묘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라고도 얘기하고 묘라고도 얘기하는데, 수의 기운이 왕했던 수의 기운이 농축된 그러한 씨앗으로만 진에 들어간 것을 묘지, 그 다음에 사지는 절지가 되겠죠. 거의 무의 형태에서 씨앗만 가만히 남아있는 그러한 상태, 그 다음에 이거는 태지가 되기 때문에 그 씨앗이 태동이 되는 그러한 지가 돼서 임수가 서서히 살아나면서 미가 오게 되면은 양지, 성장하는 그런 12운성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일간으로 설명을 드렸지만, 만약에 내가 임술일주인데 재라고 하는 것이 병화나 정화가 되겠습니다. 병은 편재가 되는 것이고 정은 정제가 되기 때문에 편재의 기운을 순행으로 본다면 임수에서 편재는 병인데 이 편재라고 하는 글자가
어떻게 12운성에서 변화가 될까요?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물론 사주에 병이라는 글자가 있는 경우하고 없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다음에 세운, 즉 1년 매년 운에서 오는 병 글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주에 병이라는 글자가 임수일자에 병이라는 글자가 있을 경우에 그 병이 어떻게 변화하는 것은 12운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임수일주에서 인이라고 하는 글자는 아까 건강 상태나 사회 조건이나 이러한 모든 걸로 봤을 때에는 생, 욕, 대, 녹, 왕세, 병지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재물을 의미하는 병화는 그러면 인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생지가 되기 때문에 재물이 생해지는 그러한 시기가 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일간으로 봤을 때는 병지가 되지만 나의 재물 형태로 봤을 때는 생지가 되고, 여기서 병, 사, 묘지로 들어가지만 이 병 재물은 생, 욕, 대, 녹, 왕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내 건강은 또는 환경 사회적인 조건이나 이런 것이 나빠져도 그러한 그 편재라고 하는 재물은 활성화가 되고 늘어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음간을 얘기하면 음간은 이제 우선 역행한다고 얘기했는데, 여기에 써놓은 것이 바로 정화, 즉 나한테는 정제가 되겠습니다. 정제는 병화랑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음간은 우선 역행한다고 하기 때문에 이 유지, 유에서 생해지고 욕대 녹 왕이 되겠습니다. 정화라고 하는 것은 사에서 왕이 되고, 생욕대 녹왕쇠 병사묘 절대양 이렇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술이라고 하는 것은 병화의 입고지지만 이 정화로서는 양지가 되는 것이 되겠고, 유라고 하는 것은 거꾸로 올라갔을 때는 생지가 되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 나의 정제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생욕대 녹왕쇠 병사, 사지가 되기 때문에 편제는 생지에 들어가지만 정제는 사지에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럼 편제나 정제를 어떻게 얘기하느냐? 편제라고 하는 것은 황급히 급작스럽게 어떠한 한꺼번에 몰아닥치는 그러한 횡재수를 얘기하는 것을 편제, 전국적인 어떠한 재물의 형태를 이루는 것을 편제, 정제는 내가 꼬박꼬박 노력에 의해서 차곡차곡 쌓아지는 재물, 이러한 것 아니면 지역적인 것, 이런 것을 정제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묶어서 퉁쳐버려서 그냥 병정이 그냥 된다 이렇게 얘기해 버릴 수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보는 분도 있습니다. 본인들의 경험과 본인들의 그 정확성에 따라서 하겠지만, 학문적인 논리로 봤을 때에는 내가 임수일주일 때 병이라고 하는 현재와 정이라고 하는 정제의 그러한 변화는 12운성에 따라서 움직인다라고 하는 이 사례를 드렸습니다. 상당히 쉽지 않은 분야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최근 명리학고수조는 그냥 이렇게 초보적인 그런 부분은 좀 어렵다고 얘기하는 것이, 이러한 기본적인 것을 갖추고 나야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이렇게 연구도 하고 공부도 하고 감명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처음에 설명을 드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간만 인정하고 음간은 인정 안 하는 그러한 분들이 있는데, 이 양간과 음간을 왜 양간만, 쉽게 말하면 좌선 순행하는 것만 인정하고 이 역행하는 것은 왜 인정 안 하느냐, 기질론도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양간은 기고 음간은 질이기 때문에 질은 무시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생극재화의 논리에 의해서 우선 역행은 안 맞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음양오행과 생극재화가 우선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또 명제를 가지고 감명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 정화라고 하는 것은 유금에서 아까 생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급 금이 되는데 무슨 생을 어떻게 유금에서 생을 하느냐, 이렇게 주장하시는 것이 바로 생극재화의 그 음간은 인정하지 않는다, 음간의 12운성 즉 우선 역행은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있는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밑에도 있지만 양남 음녀는 순행 즉 좌선, 여기서 얘기하면 12운성은 좌선이고 대운이나 이런 걸로 봐서는 순행이 되는 거겠죠. 자축인묘 진사 오미 신유술 해가 되는 것이고,
음남 양녀는 역행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운을 정할 때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2운송도 이러한 음간의 우선 역행도 인정을 하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물론 생극제와의 논리를 무시한다는 게 아니고 이 12운성의 흐름은 기의 흐름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이클이라고 하듯이 흥하고 쇠하고 뭐 이러한 그 과정을 가는 거기 때문에 글자 하나 갖는 의미는 분명히 있습니다. 나하고 육친관계라든가 십신관계에 있어서 이 한 글자가 나한테 의미하는 바는 있지만 이 한 글자가 아니라 이 12운성의 이 사이클에 의해서 나에게 주어진 재관, 인식, 비견, 것 이런 것이 어떻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쇠하냐 흥하냐 생하냐 하는 그러한 과정을 12운성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간의 자선수행과 음간의 우선 역행은 10년운도 적용할 수 있고 1년운 즉 세운도 적용할 수 있고 우리가 매월 자월 축월 인월 이런 식으로 월에도 작용할 수 있으나 우리가 10년운은 사이클로 봤을 때에는 아주 완만하고 큰 폭이지만 1년은 그 가운데에 12번으로 10년이니까 그 12번으로 가서 움직이는 것이고 월은 또 1년 운 중에서 12개이기 때문에 더 작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제가 전기공학을 했기 때문에 교류전기에는 고조파라는 것이 발생이 되는데 1고조파 물론 1, 2, 3, 4, 5, 6, 7, 8, 9 이렇게 나갑니다만 대개 영향을 주는 것이 1, 3, 5, 7, 9 고조파가 있는데 1고조파는 정연파라고 해서 우리가 쓰는 일반적으로 그냥 쓰는 그런 파형이 1고조파가 되겠고 3고조파는 1고조파 안에 3번이나 더 움직일 수 있는 작은 부분입니다. 뭐 대충 보면 한 3분의 1 정도. 그 다음에 5고조파는 그 1고조파 안에 5번이나 또 진동을 하면서 가는 것이 5고조파니까 더 작은 부분이기 때문에 10년 대운은 커다랗게 적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피부로 느끼기가 좀 너무 크고 1년 후는 매년 바뀌기 때문에 직접 체감을 하고 월루는 또 1년 중에서 작은 부분이기 때문에 좀 강도가 좀 작기 때문에 좀 못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월루만 가지고도 쪽집게처럼 잘 맞추시는 또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양이라는 수천 년간 내려오면서 무슨 네가 맞다 내가 맞다 뭐 이런 게 아니고 자기의 지식과 체험과 경험을 통해서 많은 그러한 사례를 봤을 때 또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연구해온 그러한 결과를 적용해보고 맞는다 안 맞는다를 자기가 체득했기 때문에 감명을 나름대로 주어진 무기를 가지고 툴을 가지고 잘 보실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은 동양학적인 그러한 그 양관과 음간의 12운성의 움직임이 어떻게 되는 것이고 왜 써야 되는 것인가 어떻게 사주 즉 명운이 변화하는 그러한 사이클이 어떻게 되는가 사는 일례로 설명을 했지만 임술일주가 제일 때 병화 정화일 경우에는 어떻게 그 운이 되겠는가 예를 들면 경자년이 되기 때문에 이 편제라고 하는 것은 병화인데 병화라고 하는 것은 여기 생지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는 절, 대, 양, 생이기 때문에 여기가 태지가 됩니다. 편제운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제도 여기가 절, 대, 양, 생이기 때문에 여기도 편제로서는 태지지만 이 정제로서는 절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태지나 절지의 그러한 정편제가 있기 때문에 임수일간으로서는 경자년이 그렇게 재물로서는 좋은 운이 아니다라고 설명을 하고 감명을 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나하나 이렇게 숙지해서 적용을 해보면 상당히 많은 그 변화하는 사주 명운을 설명도 할 수 있고 감명도 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주 2부 파트 2에 그러한 변화하는 명운의 핵심 논리 중에서 우리가 12운성 즉 포태법 그 양간의 12운성
그 좌측에서 올라가는 것을 순행, 음간은 우측에서 올라가는 것을 역행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방법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마 잘 12운성만 잘 활용을 해도 내가 사주에 있는 글자 없는 글자도 강약에 따라서 어떻게 운이 명운이 어떻게 따라주는지 안 따라주는지 길한지 이런 것을 감명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오늘은 명리학고수전 2부 파트 2 양간의 1번 양간의 자손순행과 음간의 우선역행과 12운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